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입으로 말하고 이 자리가 입으로 말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그 21일 정진 중에서 정진 15일째입니다. 오늘 제가 모습 공식을 보냈습니다. 진짜 동강보살님 뭐 문자 들어갑디고 와, 참 희한한 느낌이네. 그 징어대로 안 그지? 왜 공식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은 저는 수학을 그렇게 잘 못했는데 수학이나 과학이나 물리학을 할 때 보면은 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의 이치를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서 이 공식을 잘 외우면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공식에 대입해서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치가 됐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번에 옛날에 어떤 아이는 보니까 문제가 나오면 지가 공식을 만들어서 푸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더라고.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지가 공식을 만들어서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할 때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4대가 살았지 않습니까? 4대가 사니까 힘들지 않았느냐. 안 해본 짓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안 해본 짓 해서 힘들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해낼 수 있었느냐.
그래. 응용 문제 푸는 거다. 인생살이가. 인생살이가 응용 문제 푸는 거야. 응용 문제를 푸는데 응용 문제를 어떻게 잘 풀겠느냐. 공식을 잘 알아야 잘 푼다는 거야. 공식의 이치를 잘 알아야.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 그 응용 잘 알아서 응용 문제가 나오면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모습 공식. 오늘 이제 동정이력 거래 본적을 하기 때문에 또 우연히 희한하게 이 본문을 할 때 보면은 그날 내가 오늘은 정진을 이런 말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기는 보내요. 근데 이상하게 딱 이렇게 그날 법회가 있으면 상당히 그거하고 이렇게 주제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려고 해서 한 거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에 제일 먼저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보다 2번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모습은 번호신 보살님 뭡니까? 변합니다. 예, 변합니다. 왜 모습은 변한다라고 먼저 하냐면 변하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모습은 변한다 이러면 우리 변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난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난이 계속 이렇게 이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기 우리 보살님 성함 또 잊어버렸네. 예, 덕만. 맞아. 덕만. 저기 무슨 왕이지? 선덕요. 선덕이 덕만이죠. 덕만은 월보살님. 덕만을 보살님. 자성 월보살님. 막 이러니까 월자가 너무 많아가 헷갈려 버리죠. 이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색깔도 이쁘고 아주 생생하고 이쁜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거 우리 확실히 알잖아요. 왜 안 갑니까? 계속 이렇게 안 가는 이유? 예,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것도 죽는 것도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변하는 이치를 잘 알고 있다면 이 모습을 버릴 때, 몸뚱이를 버릴 때도 변하는 도리로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상당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은 정말 짱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변하니까 이것이 실답지 않은 거잖아요. 저 난이 지금은 저렇게 이쁘지만 저게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짜라 이 말이지.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라요. 허망한 것이다 말이지. 허망한 것이다. 부처님 금강경에도 제일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요몽환포영 여러영녀 등 응장결시밤 그렇게 보라고 당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 부처님 말씀을 안 믿어. 부처님 제자인데도 부처님 말을 안 들어.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뭐가 도움이 되냐면 일단 나의 자녀나 지금 우리가 제가자니까요. 나의 자녀나 나의 남편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개체로서 그냥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머물 수 없거든요.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도 하라고 해놓으니까 진짜 그분도 열심히 변한다고 것이다라고 했어. 근데 어느 날 식탁에 딱 앉았는데 아들하고 그분이 그날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정진하러 와가지고 그때 5박 6일 정진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울더라니까요. 그 법문 시간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딱 이렇게 아들하고 그날 아침에 딱 앉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변한다 헛것이다가 된 거야. 이때까지는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들한테 딱 가니까 왜 그 엄마가 아들한테 굉장히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한 집착이 아마 이게 딱 건들려진 거지. 그 애착하고 집착하는데 건들려진 감정적으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두렵더래. 그 아들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되노니까 그냥 막 그냥 가슴으로 그렇게 떨리더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안 그렇게 했습니까? 변한다 헛것이다는 뭐 이런 물건이나 이런 거는 뭐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다 아들한테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니까 이거 뭐 용코로 딱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법회에 오셔갖고 했는데 그렇게 울더라니까요. 그 아들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야. 그 아들이 변하고 헛것인 것이. 아들이 변하고 헛것인 것이 아이면 좋겠는데. 맨 변하고 헛것이다. 그래서 이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 모습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이 실제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라. 어떻게 하냐?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게 무화가 되죠. 무상이 된다. 아까도 우리 배웠습니다. 제행무상 일체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변한다. 항상하지 않다.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습이거든. 유의법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거든.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은 뭐냐? 무위법이거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유의법이라. 그게 행이라. 제행이라. 행. 그래서 그러니까 제법 뭐하라. 그 어떤 법에도 내라는 게 없어. 전부 변하고 허망한 것이야.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모습은 자성이 없고 모습은 변한다. 그래서 모습이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의 그 경전인데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만약에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되돌아서 이 허망한 모습을 잘 굴리자.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면 허공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죠? 이게 허공성이라는 것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열심히 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공리를 터득을 하게 돼요. 일체만법이 청 비었구나. 일체만법이 청정하구나. 그 바탕은 청정하구나. 일체만법이 본래 그 바탕은 무상이구나. 모습이 없는 것이구나. 모습이 없는 것이구나. 모습이 없으면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지 않고 생과 사가 들러붙지 않고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한번 모습에다가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그 원고를 쓰고 나왔는데 월간 불교에 지금 11월달 원고를 15일까지 이제 오늘까지 마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늘 아침에 쓰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연재될 것이 11월달에 연재될 것이 이제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을 1회, 2회 연재하고 그다음 새말기를 3회, 4회 연재. 총 10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6회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고 새말기를 하고 21일 정기를 해서 끝을 낼 생각이에요. 그거를 연재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 모습 대신에 무엇을 넣는가? 내 몸뚱이를 넣는 거예요. 몸뚱이. 내 몸뚱이. 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그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동정이력 그려 본 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동은 자체성이 없다. 동은 변한다. 변하잖아요. 동이. 자꾸 변하는 거죠. 모습이니까. 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이게 하나의 그 공식이라요. 이게. 막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리 공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잘 모습 공식이 잘 되면 지도리 공식에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리 공식은 처음에 뭐죠? 처음에 뭡니까? 제가 공식을 2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뭡니까? 상대성은 가짜. 상대성은 가짜다. 그러니까 모습은 가짜. 이거를 지도리 공식을 하려면 여기서 훈련이 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2번째는 절대성이 굴린다. 세 번째는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그러니까 상대성과 절대성을 둘러 안 보는 거죠. 허공이 하나다. 이 말은 여기서 이미 공리를 터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이라서 여기서 허공이 하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다 해당이 되네요. 일체만법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일체만법이. 그래서 제가 그 백봉쌤한테 적어냈던 이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 이것도 일종의 공식이에요. 다 해당이 돼. 아까 저기 우리 그 백봉쌤 그 법문 들었죠? 여기 불을 딱 넣으면은 부처를 넣으면은 불은 불이나 비불이라 불이네. 중생은 중생이나 비중생이라 중생이네. 그죠? 동은 동이나 비동이라 동이네. 다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 하나만 딱 잘 해놓으면 다 해당이 된다. 이거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체만법이 공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2개를 보죠. 상대성과 절대성을 2개로 보고 색신과 법신을 2개로 보는데 자꾸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대로 빈 모습으로 보게 된다. 이게 훈련이 된단 말이죠.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훈련이 돼요. 그래서 절대성, 상대성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움직이면 그냥 그게 그만 그대로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꿈꾸고, 이 자리가 썩내고, 성을 내는 게 딴 게 성을 내는 게 아니거든. 이 자리가 성을 내거든. 그런데 단지 우리는 왜 중생이라고 하느냐? 성 내는 것이 그 성이 진짜가 있는 줄 알아. 거기 자체성이 있는 줄 알아. 자성이 있는 줄 알아. 성이 진짜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성에 쏙 들어가 버려. 이것이 우리가 중생이라요. 그런데 성을 내. 그렇지만 그 성이라는 것이 자성이 없다는 걸 알아.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허망한 것인 걸 알아서 그 성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면 짐짓 성을 굴리는 것이 되죠. 이렇게 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래서 변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꽃이 있어서 꽃이 있는데 저게 지금 한 2달 지나가니까 누렇게 떠서 변해버려. 이렇게 해서 변하는 걸 알아. 그죠? 내가 지금은 60이지만 40에서 60으로 와서 변하는 걸 알아. 자꾸 이거를 연습을 하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쩌면 변한다는 것은 그 바탕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구나. 이걸 그냥 안단 말이죠. A에서 B로 변한다는 이것만 변하는 게 이 뜻은 무엇이냐? 바탕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어떤 조건이 와도 그 조건을 전부 받아들여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변한다는 의미에는 텅 비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변한다는 의미에는 인과의 법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이 있으면 화가 나타난다. 그거 왜 그러냐? 바탕이 비었기 때문에. 바탕이 비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열심히 하셔서 정말로 그 바탕이 텅 비었구나. 변한다는 거는 빈 거를 전제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면 그게 자유라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몸뚱이에 머물러 있던 것이 몸뚱이를 벗어나게 된다. 몸뚱이 있는 요대로 벗어나 버려. 몸뚱이를.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거 책에 몇 페이지냐면요. 131페이지 동정이력 거래 본적을 할 겁니다. 예. 요 동정이력 거래 본적은 백봉 선생님의 살림살이에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저희들 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조건 이걸 외우라고 했어요. 동정이력 거래 본적. 이것이 진수라고 이걸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정을 둘러보지 않고 거래를 둘러보지 않는, 그러니까 바로 공리를 바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보고. 자, 저기 제인거사님하고 공덕장 보살님하고 읽어볼까요? 동정이 이려라. 동은 움직일 동자, 정은 고유할 정자. 여러분들은 동과 정을 둘러보죠. 예, 동과 정은 둘 아닙니까? 동정은 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동정은 원래 하나요. 둘이 아니요. 다만 나타나는 것이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끄러운 그 성품은 절대 조용한 거요. 둘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걸 봐도 조용한 그 성품 자리를 흔들지 않아. 그러면 시끄러운 것은 무엇이 시끄럽습니까? 경계가 시끄러워. 경계가 시끄러우면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자리가 경계와 같이 그만 시끄러워. 그래서 시끄러운 거요. 그러면 경계가 시끄럽다 하더라도 시끄러운 것을 아는 그놈은 시끄럽지 않은 것입니까?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는 헛것이니까 경계에 쏠리지 않고 머물지 않고 내 마음자리가 조용하면 옆에서 대포를 쏘아도 나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 대포 쏘는 소리는 듣지만 대포 소리가 바로 조용한 그 자리거든. 조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대포 소리가 나는 것이지. 예. 여기 이제 참 중요한 건데, 대포 소리가 바로 조용한 그 자리거든. 조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대포 소리가 나는 것이지. 이거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대입을 해보면, 저는 그 전철을 탈 때, 요새는 이게 하나 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 전철을 탈 때 이렇게 보면, 전철이 왜 싹 그 터미널로 들어올 때, 그 역으로 들어올 때, 왜 이 바람이 확
불면서 막 소리가 꽉 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소리가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없고 그냥 소리거든요. 혹시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김미 선생님 그런 느낌 한번 들어봤습니까? 또 그 자동차 막 누가 크락션을 울려. 운전을 하는데 막 크락션을 울려. 또 안 그러면 지나가는데 되게 크락션을 울려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소리가 확 나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렇게 시끄럽게 해. 라고는 하지만 그 크락션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소리는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다에 속하지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쳐볼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선원에서는 요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도구가. 다른 것보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정만월 보살님, 어떻게 시끄러웠습니까? 이 종소리는 조금 시끄럽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 시끄럽다. 절에서 들리는 종소리는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좀 금속음을 내려고 제가 막 여리저리 친 거예요, 일부러.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예, 좋습니다. 보노신 보살님 어땠습니까? 네, 좀 시끄러워. 예, 좀 시끄럽다. 김미선 선생님은요? 좀 시끄럽다가 괜찮았습니다. 예, 예. 우리 저기 거사님 진짜 본명을 제가 청성 거사님은 어땠습니까? 시끄럽게 들었습니다. 예, 시끄럽다. 시끄럽게 들었을 때는 시끄럽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시끄럽다고 벌써 느낄 때는 시끄러운 마음이 일어난 거죠. 예. 홍덕장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시끄럽다가 조용했다가 조금 쨍쨍쨍쨍 하는 그 금속성어. 시끄럽고 네, 예, 예. 저기 지행거사님은 어떻습니까? 소리가 안 난다. 소리가 난다. 예. 지금부터는 자, 이것이 금속성이든 아니든 이게 소리가 난다. 소리를 듣는 그냥 소리를 듣는 거. 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통만월 보살님,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선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란다, 헛것이다, 그냥 소리일 뿐이다. 이러니까 또 거기에 경계에 끄달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예. 공덕장 보살님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그 소리를 처음처럼 그한 소리 들으면 못 견디겠지만은 좀 있으면 소용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들을만 했어요. 네, 예, 좋아요. 청송거사님은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뒤에 가면은 그만 없어질 거니까. 예. 어디 저기 번호신 보살님. 저는 계속 나오면 짜증이 나요. 좋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금속성이라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은 얘기인데 그 휴암거사님 얘기입니다. 그 요새 그 아파트의 층간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걸 합니다. 여기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층간 소음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뭐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이제 너무 심해서 층간 소음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해보자. 위에 애들이 한창 뭐 3살, 4살, 5살, 6살 이럴 때는 안 뛰면 걔들은 안 돼. 뛰어야 돼, 걔들은. 근데 밑에 사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거든. 그러니까 첫째는 층간소음을 없애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첫째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보노신 보살님. 층간소음을 위로 올라가서 뛰지 못하게. 위로 올라가서 뛰지 못하게 한다. 근데 가만 안 있거든. 나도 알을 키웠지만 장난 아니에요. 특히 남자 둘이 같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내가 이사를 간다. 층간소음 없애려면 내가 이사를 가는 방법. 여기다가 솜을 끼워서. 근데 자꾸 손 끼워놓으면 귀에 뭐 중이염 걸립니다. 습도가 높아서. 그치? 내가 이사를 간다. 안 그러면 위층이 이사를 간다. 안 그러면 참는다. 공사를 한다. 두껍게. 공사를 한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라 지금. 그래서 4번째는 올라가서 말을 해. 아이가 안 뛸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카페트라도 좀 두껍게 깔아라. 좀 두껍게 깔고 좀 저녁 시간 같은 데는 좀 뛰지 않게 그럼 서로 조심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5번째가 있어. 이분은 진짜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걸로 해결을 했어요. 층간소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지금 동정이료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이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김미 선생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소리는 똑같은 소리인데 그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로 듣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떡마늘 보살님.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져가 버리면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심취해진다. 근데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심취하고 싶어도 심취 안 될 때도 많거든요. 무시하고 무시. 팡팡팡 뛰고 있는데 무시가 안 돼요. 열받아서. 그죠? 근데 저는 지금도 현재 그러는데 뭐 뛰나 보다 좀 있으면 그칠 텐데. 그건 변한다고 것이다네. 아니 그러니까 거의 신경 안 받아요. 예. 몹시 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애들이 예. 저녁에 밥 먹고 나면 몹시 뛰지 그때. 예. 근데 예. 뭐 그러면은 그냥 낮에는 집을 비우는 수밖에 없죠. 자면 밤에만 뛰지 말고. 자기가 너무 거슬리면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좌선을 해요.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여기가 도심 아닙니까? 여기 문 열어놓으면 자동차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좌선을 가만히 할 때 자동차 소리가 엄청 많이 나. 그러면 굉장히 거슬리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냥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보노신 보살님은 잘 하시죠. 막 아무리 시끄러도 좌선할 때 별로 상관 안 하고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게 뭔가 마음을 두게 되질 않죠. 그렇죠. 마음을 두지 않으면 달리지 않게.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소리가 나.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들어. 귀가 다 있으니까 소리 듣지요. 성능이 좋은 대로 나쁜 대로 소리를 듣죠. 듣는 그대로 거기서 또 하나의 마음을 안 일으켜요. 그렇게 하면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로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거하고 내 귀하고 저기에 있는 성하고 합쳐져서 청각 현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현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끄럽다라고 이미 생각하기 시작하는 건 한 생각을 이미 그 분별망상을 일으킨 경계에 휩쓸려 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걸 해보십시오.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눈하고 색하고 시각현상, 뭐 맛하고 뭐 촉각 이런 것보다 이 소리가 상당히 이 실험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소리가 나는데 그걸 소리로서 그냥 조건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가 귀가 먹었으면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능하고 그 소리하고 합쳐져서 청각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 청각 현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니까 어떻게 그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겠지.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지를 않아요. 거기에다가 분별망상을 안 일으켜. 그렇게 해서 딱 훈련을 한 거라. 위에서 아무리 빵빵 뛰어도 그렇게 해서 딱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생님 저 이거 공부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여자를 젊은 엄마를 만났더니 아우 시끄러우시죠. 저기 애들이 뛸 때 너무 심하게 뛰고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막. 근데 아유 애들이 안 뛰고 어떻게 살아요? 저 도인 된 거야. 지금 듣다 보니까 그래서 아유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선원에 와서 공부한 그 알게 모르게. 예 그런가 본데요. 제가 원래 도인도 아닌데. 원래 부처 정자잖아요. 부처 정자기 때문에 실어되어 있다가 지금 알맞은 햇빛과 온도와 물만 있으면 발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 이분은 확실히 해결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딱 난 거라. 그냥 소리는 소리로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냅두고 내가 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 생각이 없어.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해보면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몰라요. 참 많은 문제가 실제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계에 부닥쳤어. 근데 그 경계도 변하고 허망한 것이죠.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 그래서 그 경계에 따라서 내가 한 마음을 일으키면 경계에 쏠려버리면 그 휩쓸려서 돌아다니는 것이고, 내가 경계에 일어났구나 하고 하면 휩쓸리지 않으면 그 경계가 닿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거를 꼭 하면,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전부 그거 하시는 분은 이 본문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포 소리가 바로 내 마음자리가 조용하면 옆에서 대포를 쏘아도 나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 대포 쏘는 소리는 듣지만 대포 소리가 바로 조용한 그 자리거든. 대포 소리라는 것이 그 소리가 상대성이 바로 공성이라요. 바로 절대성 자리라요. 그러니까 바로 대포 소리가 바로 그 조용한 소리라. 그 당처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조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한 분별망상을 일으켜버리면 그냥 만법이 일어나 버려.
근데 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대포 소리가 나는 것이지. 그렇죠? 절대성 자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나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시끄러운 것이 따로 있고 조용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시끄러운 것이 따로 있고 조용한 것이 따로 있다면 법이 둘이게? 예. 보통 우리는 시끄러운 것이 따로 있고 조용한 것이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고 악한 거는 끝까지 악하고 선하면 끝까지 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밝은 거는 밝은 게 따로 있고 어두운 거는 어두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 오기 전에.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는 않아서 밝음을 놔두고 어둠을 놔둔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서 선도 놔두고 악도 놔둔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정말 이치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치가. 선이라고 고정이 돼 있으면 절대로 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왜 성선설, 성악설 이래서 한쪽에 딱 치우쳐서 옛날 그 성현들이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선도 낮출 수 있고 악도 낮출 수 있다. 그거 참 충격적이었어. 그 말씀이요. 그 다음에요. 그 성품은 역시 조용한 것이거든. 또 이 조용한 것은 조용하기 때문에 큰 소리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조용한 걸 찾으려면 시끄러운 데서 찾아야 되고 또 시끄러운 걸 찾으려면 조용한 데서 찾는 법이 여기 있거든. 이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동을 찾으려면 정에서 찾아야 되고 또 정을 찾으려면 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동을 위한 동은 죽음의 동이요 정을 위한 정은 죽음의 정이에요.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선생님은 계속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데 제자는 자꾸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요. 정을 여인 동이 절대로 성립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원래 성품 자리, 본래 본질 자리, 바탕 자리 그 자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큰 소리가 나와. 동이 나와. 또 동이 나타나 본들 그것은 절대로 정을 여의지 못해. 예. 여기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이 공성을 얘기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동과 정이 둘이 아닌 거를 자꾸만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을 여인 동이 절대로 성립이 안 된다. 정만 있고 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의 성품 바탕자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과 동이 동시에 있는 거야. 말로 하자면 그 속에.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정도 놔두고 동도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정과 동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동과 정은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동만 있고 정만 있다면 동과 정이란 말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동이 있기 때문에 정이란 말이 성립되고 정이 있기 때문에 동이란 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서 좀 익숙한 다음에 동정을 일요로 봐. 하나거든. 예,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 전부 남자만 있으면 남자라는 이름이 없을 거. 그 남자라고 말해서 뭐 할 겁니까? 몽땅 남자인데, 그죠? 또 몽땅 여자만 있으면 여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거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변을 상대적으로,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차별상을 놔두지만 그 본래의 성품은, 그 본래의 바탕은 하나다. 지금 계속 모든 차별상, 상대성은 바로 절대성과 둘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동정이료가 되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이 도리를 알면 아무리 시끄러운 데 앉아 있더라도
그만 태고 때의 소식이 그대로 변하지 않아 텔레비전이나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본래의 태고의 소식, 조용한 그 자리, 정의 자리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아. 그러나 이 도리를 몰라서 동에 주저앉으면 그만 동이 돼버려. 영화를 보면 그만 영화에 쏙 들어가 버려. 좋은 걸 보면 좋은 데 들어가 버리고 미운 걸 보면 그만 미운 데 딱 들어앉아서 싫다, 좋다 하고 시비가 일어나. 그것이 전부 다 정에서 온 소식인지 모르고 말이지. 그래서 도깨비 노름이라 한 말이 그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이 있음으로써 동이 나타나고 동이 있음으로써 정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져. 언뜻 들으면 정과 동이 둘 같지만 하나거든, 둘이 아니거든.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말입니다. 저기 133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저는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를 볼 때 저는 어디에 집중을 해서 보냐면 이 작가가 극본을 어떻게 써서 앞으로 스토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난 여기에 집중을 해서 봐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대사를 내가 얘기를 하면 딱 그 다음 대사가 그대로 나와. 그게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그 작가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해서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게 보면은 텔레비전이나 연극을 볼 때 우리가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 사실은. 우리가 그 텔레비전이나 연극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어떻게 봐야 거기에 쏙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요. 그렇다면 그것만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기에 쏠리게 하는 힘이 강해서 우리 선생님도 많이 그걸 영화를 보면서 놓친다고 옛날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 뒤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드라마를 딱 봐. TV를 봐. 딱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얼마나 저기 쏠려버리나? 쏠리지 않나? 그걸 참 연습하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TV를 딱 볼 때. 그럼 TV를 보는 것이 공부라. TV를 봐서 그냥 정신없이 보는 게 아니고 TV를 딱 볼 때 내가 얼마나 쏠려서 거기 들어가서 분별 명상을 일으키나? 또 내가 그 TV를 보면서 내가 본다를 놓치지 않느냐. 그거를 이제 시험을 많이 하는데, 공덕장 보살님,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정을 놓치지 않고 동을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저는 보통 볼 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참 그냥 그거다. 나하고 다른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내하고 똑같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도 저기. 그러니까 굉장히 동조를 하는 거지. 임은 아인대로 동조하고 임은 인대로 동조를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지. 저런 사람도 있고 또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서로 인정을 하면서. 지행가사님은 어째 보십니까? TV 잘 안 보시죠? 네, 저는 TV는 잘 안 보는데요. 예.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예, 저는 예. 주로 그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그 배경 뭐 이런 것들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내가 정을 놓치지 않고 동을 보는, 정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그 영화를 본다는 거.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걸 어떤 식으로 해서 보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공부 열심히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보면서도 이제 보면서 그런 거는 보면서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공부까지 하면 너무 세상에 맞아. 쏙 빠져야 재밌지. 쏙 빠져야 재밌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걸 열심히 보면서도 그게 이제 저렇게 해서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보는 포커스가 항상 그 사람 연기자들이 저 연기자가 저 눈빛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 표정을 저렇게 짓는구나. 거기를 집중하다 보면
지금 저 사람들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네. 지금 저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있구나. 네, 거기에 좀 예, 예. 싶어요. 혹시 김미 선생님은 TV 볼 시간도 없죠? 아니 저는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이나 볼 때 그 가장자리를 가상자리를 보면 어떤 식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쏠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상자리를 계속 본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은 집중은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이 되신 분입니다. 김 선생님. 그죠? 그러면 평소에 다른 거를 할 때도 그 가상자리를 보고 합니까? 앞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액자를 두릅니다. 예. 액자를 둘러서 그 사람 액자 속에 쏙 넣네. 예. 그러면 액자를 딱 보는 거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봐버리는 거네, 사람을. 그렇죠. 네.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참 좋은 방법. 저도 그렇게 본다는 거를 어떤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기 성만월 보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TV 볼 때?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연극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많이 쏠리는 편은 아니에요. 예, 워낙 예, 또 예. 좋아하지도 않고요. 예, 예, 예. 그리고 항상 뭐 볼 때 그냥 불교적인 색채를 항상 생각을 머리에다 두면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몰입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우리가 이제 모습공식하고 새말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봐지냐면 내가 이대로 공성이잖아요. 내가 이대로 빈성품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대로 빈성품이요. 육체 있는 이대로, 색신 이대로 빈성품이에요. 그러면 TV도 빈성품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하고 보이는 놈하고 둘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보면 돼. 그냥 보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하니까 이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눈이 보는 거 아니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머리에 탁 배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쪽에 있는 TV도 그대로 빈 성품이라. 그죠? 내가 이 몸뚱이가 내라고 하면 TV가 있어. TV가 실제 해. 몸뚱이가 내라고 딱 이렇게 내가 여기 딱 들어앉으면 쟤도 딱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들어앉아 안 앉으면 쟤도 없는 거야. 그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또 보고 있으면 보는 놈이 보이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재미있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재밌게 가지고 아니 슬퍼도 그러면 좀 눈물도 흘리고 그렇지. 슬플 때는 웃고 슬플 때는 눈물 흘리고 웃을 때는 웃지. 공성이라고 가면은 그러니까 공성이다 이러고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웃을 때는 나도 웃고 울 때는 나도 얼마나 잘 우는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야요, 제가요. 근데 이렇게 여기 나오고 나서 지금 보는 거에서는 그러니까 그 선원장님을 제가 보는데 이 중간에 허공을 보면은 네. 예전에는 이제 테두리 그걸 봤었는데 이렇게 보는 거에서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에 허공을 보는 거. 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허공 속에 있는 거를 보는 거죠. 그 말이. 그냥 없는 거를 보고 그다음 보는 거죠. 그 방법도 좋습니다. 선생님도 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공을 우리는 이렇게 딱 보노신 보살님을 보면 보노신 보살님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사실은 보노신 보살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안 보이는 거를 통해서 보노신 보살님을 보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게 딱 보면 보노신 보살님에 쏙 들어가지를 않아. 그렇게 훈련을 하면. 지금 선원장님이 허공 속에 있네. 그렇죠. 안 보이는 걸 보고 그다음 나를 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근데 보여요. 이상하게 쏙 들어가지 봐야지만 그 사람을 더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그럴 것 같지만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엑스레이 눈으로 보면 뼈다귀란 말이지. 카메라로 보면 우리같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더 세밀하게 잘 본다라는 것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감각이 굉장히 정확하고 뭐라고 할까 진짜로 실제 하는 걸로 보이지만 감각처럼 불완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하시죠. 나는 잘 모르 심리학을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불교 공부를 해보면 그렇단 말이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자기의 성향이 아닌 사람은 절대 좋아할 수가 그런데 없어요. 보기에는 자기만 보고 싶은 것만 우리가 보는데 그거면 자기만 보고 싶은 것만 안 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가. 게 우리 보통 그러니까 내 그거 하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그냥 그래서 그걸 공성으로 자꾸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공성으로 본다는 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공성으로 봐? 나는 진짜 저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저게 공성으로 보여? 그래서 이게 세월이 가면 변하는구나.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부터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일체유의법을 여몽한 포용 여러 영여전은 보라는 거거든. 그렇게 보라는 거거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래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을 하니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려. 지금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왜 내가 아닌가? 계속 변하거든. 계속 변해서 이 몸뚱이 머물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휴지통을 워낙 왼쪽에 오래 놔둬갖고 오른쪽에 옮겨놨어. 휴지통을 오른쪽에 옮겨놨는데 갖다 휴지를 버릴 수가 없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는 물건이구나. 이 몸뚱이는 도저히 머물 수 없는 물건이구나. 이것이 그냥 내가 가슴으로 확 닿아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또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려. 들을 때는 그럴듯해. 그지요? 보내신 보살님. 근데 문제가 탁 나오면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변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 몸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 지금 말하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다 변하고 헛것이다고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본다는 얘기예요. 사실로 보는 이치라면 그 사실로 본다. 바르게 본다.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는 한번 그 영화관에 가서 한번 실험을 TV를 볼 때도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행거사님, 네.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네. 몸뚱이를 모습을 잘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몸뚱이가 자기는 지가 뭐를 하는지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체성이 없었어요.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지금 봐요. 보면은 내 눈이 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거사님? 귀로 들으면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면 거사님의 귀로 듣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거사님이 저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뭐 거사님 입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습은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눈이 볼 수가 있느냐. 눈도 자꾸 세포가 변하는데.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귀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이 점이 너무너무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는
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몸은 4대 지수화풍이 그냥 합쳐서 인연에 의해서 합쳐서 형성이 되었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물건이라. 그런데 지수화풍이 다 공했어. 다 비어버렸어. 그러니까 눈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는 보는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는 놈이 누구냐? 이것이 진짜 이 자리가 본다는 거예요. 지혜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부처님 가르침을 그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봉쌤 맨날 말하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 법신 자리, 이 공성인 이 자리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그 보는 성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자리, 그 허공성, 공성 이 자리가 본다. 야,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덕만월 보사님, 몸뚱이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려면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 이거 자꾸 해야 돼요. 이거 자꾸 안 하면 맨날 도루묵이라 공부가 진전을 못해. 왜? 몸뚱이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애착이 돼 있거든. 너무 많이 애착이 돼 있어서 도저히 이것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정말로 풀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몸뚱이 지는 뭐 하는지 모른다. 이것이 자꾸 변하고 헛것이라고 해서 자꾸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보는 놈이 있고 듣는 놈이 있네? 보는 놈, 듣는 놈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몸뚱이가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드러나는 놈이라.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이. 잘 굴리자는 말씀이 네. 1, 2, 3, 4를 잘하는 게 잘 굴리자는 그런 그래서 뜻인 거죠? 이것이 몸뚱이라는 것이 화분꽃과 같아. 이름 뿐이야.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잘 굴리자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을 잘 굴리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런 아니고 뜻이 아니고 위에 1, 2, 3, 4번까지를 계속 안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잘 굴리자는 얘기하는 거죠. 본래 이 자리가 그러니까 본래 이 자리가 이 모습을 잘 굴리자는 겁니다. 몸뚱이를. 몸뚱이 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뚱이는 본래 이 자리가 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걸 잘 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말을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말을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습하고 이 자리하고 둘이 아니라요. 왜? 왜 둘이 아닌 거? 보는 신보살님? 그 자리에서 절대성에서 나쁜 두 개가 다 텅 빈 성품이라요. 텅 빈 성품이라서 둘이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허공이 하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가 공성이라서 텅 빈 거는 요만큼은 절대성이고 요만큼은 상대성이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둘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아는 놈하고 이 몸하고 둘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열심히 하면 자성이 없다는 것을 진짜 느낌으로 알아. 진짜 실감이 와. 그러면 이 몸 이대로 빈 것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일심행이 있는데 일심행은 지금 이것을 내라고 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그냥 이 자리가 그냥 하는 거다 말이지. 이 몸도 지금 속죄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할 때 제일 그 속죄로 해석을 하다가 보면 왜 과학적으로 보면 이걸 자꾸 해서 자꾸 세포해서 자꾸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허공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허공꽃 진짜 좋은 말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우리 여기 봄 되면 요 앞에서 보면 여기가 되게 따뜻해요. 아지랑이가 하마롱 올라와요. 이제 내년 봄에 보십시오. 그러면 저 뒤에서 가만히 여기를 쳐다보면 진짜 이래 아롱아롱 하면서 무엇이 올라가요. 진짜 올라간다니까요. 아지랑이가. 근데 딱 와서 보면 그게 없어요. 다 와서 보면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멀리서 다 보면 진짜로 있어요. 이 몸이 그렇다는. 근데 실감이 잘 안 오지. 왜냐? 내라고 너무 집착이 돼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야 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걸 놓게 돼요. 자꾸 놓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영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영화나 TV를 볼 때도 다 그거 보는 것이 우리는 다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백봉쌤 하시죠. 어디죠? 동은 정을 떠나서 134쪽. 동은 정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여 하나의 변화에 지나지 않거든. 진리가 이렇단 말이여. 생사도 하나거든. 생이 있음으로써 사람 말을 할 수가 있고 사가 있음으로써 생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악도 한 가지라. 선이 있음으로써 악이란 말이 성립되고 악이 있음으로써 선이란 말이 성립되는 것과 꼭 한 가지거든. 선과 악의 성품이 하나요. 동과 정의 성품이 하나요. 밝음과 어둠의 성품이 하나요. 남자와 여자의 성품이 하나요. 늙음과 젊음의 성품이 하나요. 천당과 지구의 성품이 하나라. 예. 자, 선과 악의 성품이 하나요. 동과 정의 성품이 하나요. 밝음과 어둠의 성품이 하나요. 남자와 여자의 성품이 하나요. 늙음과 젊음의 성품이 하나요. 천당과 지옥의 성품이 하나라. 그러면 법신과 색신의 성품이 하나요. 절대성과 상대성의 성품이 하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그냥 이 공성인 성품 이 자리 하나밖에 없어.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고.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많은 차별상을 놔두고 있지만 그냥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공덕장 보살님을 놔두어서 지금 하고 있고 본어신 보살님을 놔두어서 공노름을 하고 있고 일시명을 놔두어서 공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있는 거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버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워낙 우리는 모습놀이 하던 사람이라 재미가 없어. 그치? 어디에 쏙 들어가서 앉아서 해야 재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이 아니야. 왜? 그거는 감옥이라. 이 육체라는 조그만 감옥 속에 쏙 들어앉는 거예요. 요 따까리 안에 쏙 들어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 고동이 지는 태평양 바다에 턱이 있어. 근데 이 고동이 고동 따까리에 쏙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고동 따까리만이 자기 세상이라. 근데 야가 고동의 따까리 속에 쏙 나오면 태평양 속에 있는데. 근데 절대로 안 나와 얘가. 너무 죽는데. 사과하마. 그렇지. 그거는 차별상으로 고동 따까리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겠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형상이다. 이 몸이 변하고 허망한 몸 속에 내가 이거는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고 할 것도 없어. 한 생각이 딱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야. 한 생각이 딱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몸만 변하고 할 것인 걸 딱 알면 이 마음 이대로 허공이 돼버리거든. 허공이 내 몸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감이 잘 안 와.
왜 그래요, 공덕장 보살님? 모습이 내 거라, 내가 내 거라 하는 너무 그래요. 그게 휴지통을 왼쪽에 너무 오래 놔놨어, 지금. 휴지통을 왼쪽에 너무 오래 놔놔가지고 지금 오른쪽으로 옮겨놨어. 도저히 휴지 가지고 갖다 못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노? 휴지통 오른쪽에 놨다, 휴지통 오른쪽에 놨다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몸뚱이는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자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느 순간에 딱 가면 이것이 딱 인식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도 오른쪽 가서 딱 휴식거린다. 진짜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신과 색신, 절대성과 상대성을 하나로 보게 되면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그때 자유와 행복이라는, 또 소통이라는 그런 것이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순간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조금 더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경계에 휘둘려 버려 동에 들어가면 동에 딱 들어앉아 버리고, 경계가 시끄러운 걸 보면 내 마음도 경계와 마찬가지로 시끄러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태고 쪽 소식, 부모 미생전의 소식, 절대성 자리, 법신 자리 그대로 딱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시끄러운 데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시끄러운 걸 알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없어. 또 조용한 데 앉아도 조용한 데 빠지지 않거든. 절대로 조용한 데 빠지지 않아. 조용하기 위한 조용함이란 바로 죽음이요. 동을 위한 동도 죽음이겠지만 말이지. 내 마음 씀씀이를 조용한 데 빠지지 않고 태고 때 환한 소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는데요. 요거를 한번 실제로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 왜 저녁이나 새벽에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좌선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여기는 도시니까 막 이렇게 소리가 나기는 나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그런데 조용하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조용하다, 조용하지 않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또 시끄러운데 막 소리를 많이 내죠. 하기는 귀가 굉장히 쨍쨍하고 아플 수는 있어요. 그 오송역처럼 굉장히 아파. 거기는 차가 확 그 KTX가 지나가면 귀가 쨍하고 아파요. 그렇지만 아프기는 아프지만 그것이 조용하다, 시끄럽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큰 소리로 들리고, 조용한 거는 그냥 조용한 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끄럽다, 조용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모습이 드러나 버려요. 청송거사님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실제로 집에서 바깥에서 실험을 한번 딱 해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굉장히 집중하고 있으면은 뭐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거나 뭐해도 안 들리죠? 못 듣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가 집중하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때 한 생각을 안 일으키는 거죠. 딴 데 집중이 돼 있으니까.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근데 들릴 때는 벌써 생각을 일으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들어요. 들어도 그냥 듣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안 들리잖아요, 아예. 들리는데도 들리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들리는데도 모르고 있는 건데 소리를 딱 들어. 지금 굉장히 큰 소리도 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만 있어 보세요. 한번.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없어. 그래서 딱 아는 거야.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는?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을 일으켜서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해보면 금방 알게 돼요. 자, 입장하겠습니다.